오늘이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마지막 날, 오늘까지입니다. 그죠?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자정까지 신고하시고요. 납부도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4년 7월 25일입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항상 목요일은 그죠? 좀 참석하시는 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님 함께 하시고요. 또 아이고 이게 또 클릭이 아이고 1억 장자님, 그리고 손님님, 드림님, 문현무상님, 에버스니님, 마음의 소리님, 윤수님, 혜정님, 6704님, 까망이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녹화 방송만 제가 올리죠. 자, 제가 전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전주에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유튜브에도 바로 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세게 받았어요. 이번에는 세게 좀 받았는데 다시금 또 우상향에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뭐 다음 주 월화수목금 안에 이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구간이 이제 거의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도 1.74% 많이 내렸습니다. 48.06포인트가 내렸는데요. 좀 과하게 내렸죠.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8%가 내렸고요. 16.9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은 동시에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래서 뭐 빠졌다 저래서 빠졌다 말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저번 주와 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미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 5일 날 그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뭐 그 뒤에 오늘 뭐 이야기를 할 내용이니까 미리 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리스라는 부통령이었죠.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지율이 뭐 하루 만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입니까? 3천억의 정치자 기부를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죠.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이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는 또 여자냐 남자냐, 여자와 남자의 대결이다. 그죠? 해리스가 여자니까 트럼프하고의 남자 여자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백인 흑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뭐 아시아계 흑인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흑인 백인 싸움, 남자 여자 싸움으로 지금 번지는데, 지지율이요 트럼프가 49%고요 이 해리스가요 47%를 찍었어요. 거의 2%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오차 범위 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가 등장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무방을 할 때 민주당의 공격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반등을 노리는 그런 대규모의 행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공화당에서는 그냥 PC가 웃어주고 있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거짓 웃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이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왔는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돼야 될지, 민주당의 해리스가 돼야 될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너무 이 트럼프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좀 미운 구석이 박혔어요. 그죠? 아마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트럼프가 좀 노골적으로 우리 한국을 너무 공격을 하는 성향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인으로서 사실 뭐 기분은 좀 나쁘죠. 그죠? 주한미군 철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마구잡이로 공격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거의 뭐 당선된 것처럼,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에 트럼프가 떨어지면 다음에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두 번이나 뭐 대선에서 실패한 사람을 공화당에서 다시금
후보로 내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물론 모르죠. 알 수는 없겠죠. 정치라는 건 알 수 없으니까. 누가 좋다 누가 싫다 이런 발언은 필요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자꾸 공격하니까 미운 구석은 미운 트럼프 바뀌었다.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미 합중국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자시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난 모르겠어요. 그런 건 관심 없고 어쨌든 트럼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해리스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정해진 건 아닌데 말이죠. 트럼프는 정해졌죠. 정해졌죠. 수용한다면서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해리스는 지금 이제 미셀 오바마입니까? 오바마의 전 영부인이죠. 근데 그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은 현실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해리스가 똑같은 흑인이고 똑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미셀 오바마가 또 출마를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 이 언론들이 계속 들게 되면 이 해리스나 또는 뭐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미셀 오바마나 이런 여론 물타기는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공화당 기사보다는 민주당 기사가 많이 뜨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벤트성의 어떤 작품이 하나, 소품이 하나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걸 노리는, 그래서 경선을 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죠. 뭐, 미국 대선이나 경선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 그런 점은 우리나라 정치하고 비교해서 바라봤을 때는 좀 많이 부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이번에 근래에 뭐 트럼프가 누군가가 그죠? 소총을 사격을 해서 조금 불운한 사태를 맞이할 뻔 했었죠. 뭐 그래도 뭐 트럼프가 좋든 싫든 그런 사건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자, 어쨌든 이벤트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경선에서 해리스를 미 대통령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로 만들 것인지, 대선 후보로 만들 것인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기초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을 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연령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요? 그죠? 예, 건강 문제가 연령 문제라기보다는 연령은 뭐 상관이 없는데 건강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헌터 바이든인데 얘 스캔들이 있어요. 스캔들. 예, 스캔들이 있고 아니면 민주당에서 해리스나 뭐 미셀 오바마처럼 전략적으로 그죠?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요인인지는 뭐 다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 그래서 지금 해리스 또 이거는 뭐 해리스와 관련해서 사실 테마주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미국 민주당의 전략 그죠? 전략이고 그리고 핵심 정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요 마약입니다. 마리아나를 이제는 합법화하자. 예, 요게 민주당 전체의 어떤 의견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마리아나를 자율화를 시키면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많이 좀 얻겠죠. 그죠? 지금은 뭐 의료용으로 다 쓰이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 외에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해리스 관련주 그럼으로 인해서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능성이 점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가 대마초 즉 마리아나 관련주가 해리스 관련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그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지지가 높겠죠. 그죠? 물론 이 좋은 일이라고는 보기에는 보수적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조금 다는 아닌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이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면요. 담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기호용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대마초나 마리아나 이거를 흡연을 한다 하더라도 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면요
그냥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의도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아무래도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면 대마를 기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도 이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거기서 일하는 포도 농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입니까? 우리 와인 보면 캘리포니아 와인이 많이 있던데 이 캘리포니아의 그 와인 농장에서 일하시는 농부가 있는 것처럼 대마초 이 재배를 하는 농장에도 농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국가 보험도 이제 징수금액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소득세 그죠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이렇게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트렌드의 산업이 하나 또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대마초를 합법화하겠다. 이게 민주당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민주당에서.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이상현상, 그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나와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런 내용과 젊은이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국내 대마초, 즉 마리아나 관련주가 들썩거렸습니다. 들썩거렸어요. 그래서 뭐 가장 예전에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업, 오성첨단 소재가 있었죠. 이 오성첨단 소재가 그렇게 LME가 안 가더니 근래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근래에 그랬죠, 그죠? 해리스가 대두가 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자,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가 이 마리아나를 시장에 진출되어 있죠. 마리아나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고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의료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이죠. 그래서 미국의 마리아나가 대중화가 합법화가 되면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테마를 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마리아나 관련주에서 오성첨단 소재의 자회사가 마리아나 관련주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가 마리아나 테마주로서 엮여 있으니 거의 대장주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면 관련 테마로서 굉장히 주가가 상승을 단기간에 상승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8, 9월에도요.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 해리스가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마리아나가 대마초가 이 합법화가 되기에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좀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죠? 뭐, 총기 소유라든지, 그죠? 소지를 한다든지, 또는 마리아나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율화가 되는데, 아직 마리아나는 자율화가 안 됐죠. 우리나라에서 총기라든지 마리아나가 이 자유적으로 소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나라 국민성을 봤을 때 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출용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용 마리아나는요, 뭐 진통제겠죠. 진통제 계열이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열로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또는 이제는 수출도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도에서 테마주가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자, 이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성첨단 소재를 자꾸 이야기했던 내용은 마리아나의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기업 재무적인 상황도 나쁘지가 않죠. PBR이 0.69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PBR 기준에서도 지금 엄청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이죠. 자, 퍼는 12.63으로서 업종퍼 100이 넘어가죠. 227.91인데요. 업종퍼 대비 낮은 수준은 유지는 하고 있다. 근데 뭐 업종퍼가 100이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매출이 1171억이고요. 작년에는 1049억이었습니다. 올해도 대략 1000억은 넘어갈 것 같네요. 제 예상치는. 영업이익은 129억에서 127억 거의 비슷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4억에서 120억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여기도 있겠죠. 자산은 96억이
재작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작년에 부채는요 807억에서 621억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영업의 비용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부채 비율이요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무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뭐 좀 434.60%로 나쁜 수준이 아닌 정도고, ROE도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수익성도 좋아지고요, 또 성장성도 나름 나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은 매출이 한 3천억대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굉장한 주가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근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가가 이렇게, 이거는 뭐 급등,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폭등까지는 아니고요,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오른 가격 대비해서 나온 퍼 가격이 지금 12.63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퍼가 뭐 3이나 4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1,400원대니까. 근데 지금 이제 2,020원대에서 12.63이니까 그 이전의 퍼도 굉장히 낮았다고 그랬죠. 낮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2019년에도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고 2020년도에도 이익을 기록했다가 2021년도에는 손실이 났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회복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전체 재무제표는 그렇고요. 별도 재무제표도 큰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매출 신장으로 이익이 증가가 되면 모회사인 오성첨단소재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의 이익을 많이 편입을 시켜서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이익이 더욱더 상승하는, 그래서 ROA와 ROE가 상승하고 기업의 재무적 수익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는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는 예전부터 뭐 우리나라를 2027년에 들어가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사실 인구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벌써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벌써 되었어야 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국가에서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치료, 병원에 가는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진통제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 테마주로서도 오성첨단 소재가 들어갑니다. 이 점도 같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것은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테마주로서 오성첨단 소재를 제가 누누이 강조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초고령화 사회 제가 이야기했던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죠? 이 회사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데 이 회사는 이 회사 지금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음압병동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 안에 음압병동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앰뷸런스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오텍이죠.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 회사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회사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쪽으로 앰뷸런스를 다 바꾼다, 뭐 이런 테마가 뜨면 노후화된 앰뷸런스를 없애고요, 이제는 정상화된, 더욱더 이제는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을 이송해서 빨리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송을 해서, 그죠?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아주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요 굉장히 기업이 안전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들어오고 2023년에 들어오면서 손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오텍이라는 회사도 말을 많이 했었죠. 자, 근데 오늘은 이 회사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대마초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하신 분들이 아이고 제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걸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떨어지는 가속도가 줄어들었죠. 예, 하방 경직은 온 것 같아요. 하방 경직은 온 것. 하방은 경직이 빨리 와야 되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 들어와야 되니까. 두 번째 종목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 대마초 관련주,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입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성첨단 소재보다는 우리바이오가 더 이 의료용 대마, 그죠? 재배를 하고
관련 테마주로서 사실은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승첨단 소재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일각에서는 이 우리바이오가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의료용 대마 재배를 갖다 연구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우리바이오는. 그래서 선두주자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도 그저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율에 따라서, 해리스가 만약 지지율이 뭐 지금 5%고 트럼프가 47% 정도 된다고, 이게 2% 차이인데 이게 또 벌어져 가지고 30%대로 꼰도박질 치면은 이 관련 테마주들은 똑같이 꼰도박질 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는 물려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실현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대를 해서 먼저 선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요,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는 함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좋은 기업을 선점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뒤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정장이 오면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는 뭐 금감원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법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거는 뭐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말씀을 뭐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런 기법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자, 우리바이오 보시죠. 지금 우리바이오 재무제표를 보면요, 2021년, 22년, 23년 1조 5천억, 1조 3천억, 1조 2천억.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28억, 344억, 260억. 당기순이익은 440억, 251억, 189억. 당기순이익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 재배와 연구용 연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대마 관련주로서 그 대장주로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ROE 수준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유보율도 751%, 부채 비율이 다소 조금 높은 게 흠이죠. 13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부채가 3,300억, 자산은 5,800억 대비 3,300억 정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결과로 아무래도 영업이익에서 뭐라고요?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드는, 한 80억, 70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마로 우리바이오가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매출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합법화가 돼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의료용으로는 대마를 재배를 해서요, 진통제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마니까 정향신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모르겠는데, 뭐 전문 분야가 전혀 아니니까 하여튼 그쪽으로, 그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뭐 성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통제는 꼭 필요하니까, 그죠?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회복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위가 아프다든지 그쪽에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용이라고 뭐 한다면, 그죠? 물론 뭐 제가 모르는 중요한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식물이다 보니까 더욱더 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스마트팜 식물공장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스마트팜 식물공장이라고 되어 있고, 개발과 천연물 소재의 성분 추출, 그렇죠? 원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나오네요. 의료용 대마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건강기능식품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담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업종이 음식료 담배 아닐까요? 대마 담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랬다가는 뭐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도요, 대마 관련 테마주로서 엮여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실질적인 대장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뭐 우리바이오도 오승첨단 소재들은 테마는 굉장히 강하게 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 대마를 통해서요, 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BNC라는 회사거든요. 한국 BNC. 자, 한국 BNC라는 회사인데, 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1600원대에서 6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은 6만 6천원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다가, 그죠? 아쉽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1300원대에서 무려 6만 6천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근래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BNC. 과연 이 기업은 코로나 테마를 타서 갔을까요? 아니면 진짜 실적이 좋았을까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 테마주로 이렇게 엮기가 간 것 같은데 2021년, 2022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테마주로 갔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기대감으로 갔다고 그러면. 자, 어쨌든 뭐 테마주는 그런 거 다 무시하니까, 어쨌든 지금 작년에는요, 영업이익이 6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261억으로 다시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예,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뭐 매출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22년 대비 250억, 420억, 그리고 810억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재무제표는 괜찮아진다. 이게 보니까요,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뭐 창상 피복제 등을 이게 뭐 수술 시술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근데 이 성분이 뭐냐면 대마를 이용한 그런 신약과 화장품 개발도 또 추가가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한 바이오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특이할 점이 부채 비율입니다. 자산이 2,300억인데 부채가 21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부채 비율이 10%입니다. 10%. 자, 그러면 영업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작년에 보여줬네요. 영업이익이 60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261입니다. 자, 이거는 뭐 수출에 따른 환차익일 수도 있고요. 환차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각종의 뭐 은행의 금융 수익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큰 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경우에서는 환차익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수익이고요. 뭐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지금 회계랑 재무제표를 분석을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지금 퍼가 18.02, 업종퍼는 227.91. 업종퍼가 100이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퍼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지금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영업이익이 11억, 당기순이익은 27억이 지금 현재 1, 4분기에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의 확대폭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같은, 재작년이나 그 앞에 2021년 같은 경우에 손실이 많이 기록이 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만, 주가 차트도 눌림목에서 조정을 받고요,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를 탔죠. 예, 테마를 탔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오네요. 예, 제가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피곤한 인기죠. 그렇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는데 제가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고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종목 하나 더 있으니까요. 한 종목 더 보고요. 예, 오늘은 여러분 지금 전화가 한 수십 통이 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방송 하고 나서 수십 통이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네요. 그래서 이분들 어려운 분들도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추가 설명은 없고요. 방송 마치면 바로 우리가 끝낼 수 있도록 오늘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보셔야 될 종목은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일약품이라는 것은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나비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관련 식물이에요. 뭐 똑같다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마리아나와 똑같은 식물이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참여 중인 회사가 바로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카나비스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에브리지 코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상장 기업인데요. 에브리지 코퍼레이션. 그것도 잠시 볼게요. 그 회사는 카나비스 자체를 제품을 생산하고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화일약품을 보면 화일약품도 이번 주에 테마를 강하게 탔죠. 그죠? 예, 탔습니다. 기업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업도 재작년에는 뭐 영업이익은 났잖아요. 그죠? 단기순 손실은 났지만. 자, 이 회사는 퍼가 32.91, 업종퍼는 똑같죠. 220.91이고요. PBR이 0.71로서 1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데 재무제표상에도 뭐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뭐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 부채 비율 한번 보세요. 부채가요 10이 아니고요 6밖에 안 돼요. 6.6입니다. 굉장히 이 부채 비율이 낮죠. 자산 1860억 대비 부채가 115억밖에 안 된다.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양호한 수준이 되겠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마음이 걸리는 것은 ROE가 아까 수익성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매출 대비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ROE에서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이 ROE 지수가 한 6 이상으로 간다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투자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도 올라가면 당기순이익도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수익성만 조금 더 극대화되고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만 좀 심의를 기울여서 낮출 수만 있다면, 이 기업은 이런 마리아나 관련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일약품이라는 사실은 이 종목이 수익성만 조금 극대화된다면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끊임없이 지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퍼 수준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죠? 좀 과하게 많이 떨어졌네요. 기업 대비 이 정도 떨어지는 건 좀 과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결과는요,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주가와 연동을 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님들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저는 제같이 철저하게 재무제표를 위주로 해서 기술적 분수까지 담고 있는 그런 경우에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발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그 나름대로의 제 방식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요, 실적과 결국은 연동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한다면은 주가는 선반영할 때가 80%, 20%는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 100% 선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점수를 후하게 줘서 80%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네, 목을 안 쓰다가 갑자기 쓰니까 이렇게 또 기침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은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상승할 때 말이죠, 이 종목은 좀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이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이 상승폭이 크다면요, ROE나 ROE 수치가 6을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러려면 그 주가는요, 결국은 나중에 우상향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꾸준하게 투자하는 그런, 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상승할 때는 물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죠. 예,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혹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상승할 때는 치고 빠지고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요런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 자, 치고 빠지고, 그죠? 또 치고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언제 치고 빠져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잡아드리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셨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고요. 우린 그러지 않아요. 발목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규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뭐 그 말이 맞았다, 그걸 놓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본인의 생각대로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린 데는 규칙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뭐 이 종목까지였는데 사실은 재배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에브리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에브리지 코퍼레이션이 뭐 자회사인가요? 뭐 에브리지 죄송합니다. 에브리지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이 회사도 이렇게 상승한 걸 보면 대마가 맞을 거예요. 이 회사가 맞는 걸로 내가 한번 볼까요? 제가 기억하고는 에브리지 코퍼레이션이었는데 에브리지라는 회사밖에 없네요. 자, 이 회사는 작년에는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그 이전에 실적을 잘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주저앉아 버렸네. 817억, 660억, 384억. 매출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죠. 이게 바로 주가의 이상현상. 그죠? 기대감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굳이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기업들도 다 있잖아요. 우리바이오, 오승첨단소재, 한국BNC, 화일약품, 이런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수익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 테마가, 만약 해리스가 말이죠, 지지율이 떨어져가 31%를 기록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가는요, 순식간에 다시금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제가 오늘 언급했던 오승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한국BNC, 화일약품, 그리고 뭐 에머리츠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종목은요, 해리스의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급격하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공화당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테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꼰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리게끔, 그죠? 여기에 뭐 스탑을 건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여기에 스탑을 건다든지, 자기가 이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야 된다. 우리는 만약에 요 가격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요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죠? 요까지 올라와 있다면 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스탑을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은 내가 수익을 확보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스탑을 걸지 않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보고 계셔야겠죠. 그죠? 주가창을 하루 종일 보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금액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건 안 된다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스탑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농협투자증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농협투자증권이라든지 미래세 대우입니까? 지금 합병을 했잖아요. 그 회사도 이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다른 증권사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능을 적절하게 잘 좀 써서 여러분들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 다시금 손실로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리스 관련주, 대마초, 마리아나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미국의 이제 그런 법적이 이제 합법화되면은요, 우리나라의 마리아나 관련주도 테마를 타게 된다. 그 대표 기업이 이제 오승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한국BNC, 화일약품, 그리고 에머리지 코퍼레이션인데, 제가 기억하고는 그렇습니다. 자회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에머리지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좋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화일약품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 오승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한국BNC, 화일약품까지는 제가 뭐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머리지 코퍼레이션은 회사 자체가,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스탑을 걸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고요. 지금 다 늦어가지고 벌써 다 올라갔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반드시 그 위험을 안고 투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무방에 참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벌써 테마가 갔잖아요. 갔다고요. 갔는데 뭘 지금에 와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자산과 여러분들 계좌를 좀 안정감 있게 지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해봤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